수소압력탄 30발 다탄도 화력, 충격. 현무 64톤 탄도 스펙. 전격 공개. 괴멸까지 단 한 방. 중국 긴급 소집. 한국에서 현무, 미사일 계열에 속하는 미사일 무기인 현무5가 공개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디어에서는 이 미사일에 대한 흥미로운 보도가 이어져 왔었다. 이 미사일은 수백 km의 사거리에서 약 8톤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고, 이 버전의 미사일은 항공전력의 지원 없이 지하 깊숙이 있는 벙커를 비핵 방식으로 타격하는 용도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이 미사일의 주요 기능이 북한의 벙커를 타격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이 미사일과 발사대는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미사일과 발사대의 크기, 엔진의 예상 출력과 무게를 고려해보면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이러한 무기의 배치 방식의 여러 특징을 고려할 때 그 위치는 모두에게 빠르게 파악될 것이고, 그래서 북한의 첫 번째 공격 시 이들 시설은 대부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이 미사일들은 수가 적고 비행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의 많은 시설들이 여전히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에는 매우 깊이 건설된 시설들이 많아 핵관통탄으로만 파괴할 수 있는 목표물들이 많다. 셋째, 미국의 핵 및 비핵 벙커버스터 항공폭탄이 존재하며 이러한 폭탄은 한국 공군이 사용할 수 있고 이미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력은 한국 영토 외에 있는 미국의 후방 지원에 의해 유지된다. 이는 일본, 괌, 하와이 등 다양한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포함한다. 바로 여기에 이 미사일의 목적에 대한 답이 있다. 탄두 중량을 줄이면 현무5는 즉시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로 변환된다. 이는 얼마나 극단적으로 무게를 줄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미사일과 발사대의 크기도 바로 이 정도 사거리의 미사일과 일치한다. 약 1000kg의 탄두를 장착할 경우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0km를 넘게 된다. 참고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5500km 이상의 사거리에서 시작된다. 탄두 중량이 2000에서 3000kg일 경우 이 미사일의 변형은 중국의 대부분 지역을 쉽게 타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탄도 궤적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피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을 위한 공식적인 대형 벙커버스터는 비미국산 중거리 강력 미사일을 위한 편리하고 세련된 공식적 포장으로 작용하며 또 다른 방향에서 중국을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 주요 이유이며 또한 지금은 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이다. 반면에 서울은 새로운 중거리 및 장거리 무기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를 단거리 무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을 목표로 삼는다고 선언했을 때 상황은 사실상 변하지 않는다. 중국일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화요초대석,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다. 금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는 가슴 뭉클했다. 현무-5 미사일, K9 자주포, K2 전차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산 첨단 무기가 행진하고 KF-21 보라매, F-35A 스텔스기가 창공을 갈랐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울 때까지 우리는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다. 군사력도 북한이 3배나 강했다. 그처럼 초라했던 우리 군이 마침내 자주국방의 영원을 이뤘다. 미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놀랍게도 세계 5위다. 북한은 36위다. 우리 군은 이제 세계 최강군의 하나로 우뚝 섰다. 우리 앞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뿐이고 영국과 일본도 앞섰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땀과 열정으로 오늘의 우리 군을 길러낸 분들께 고개 숙인다.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민감했다. 김정은은 윤석열 괴뢰라며 2년여 만에 윤 대통령 실명을 언급했다. 또한 유사시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
이며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노동신문은 대남 비난으로 덮였다. 북한 지도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 공개된 현무 -5는 김정은이 은신한 지하 100m 벙커와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도 북한 방공망을 뚫고 응징할 수 있다. 합참 역시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표했다. 뜻밖이지만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한 우리 안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전쟁 없는 세상은 군사 독재 시절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기획된 군사 퍼레이드라고 폄훼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는 군사적 위험을 고조시킬 뿐이고 이런 실패한 군사 대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용 행사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북한 핵 문제가 한미동맹의 압도적 재래식 화력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군비 격차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해하기 어렵다. 군사 퍼레이드는 북한에게 보내는 확고한 메시지다. 이번 국군의 날 메시지는 특별했다. 우리 군의 목표가 오직 김정은 한 명이라는 것이다. 북한 주민은 뺐다. 주적을 김정은 1인으로 한정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 군은 주적 개념에 큰 혼란을 겪어왔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뒤 이명박 정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다시 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사라졌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살렸다. 지난 9월 김정은은 인민군 특전부대를 시찰하며 투철한 대적의식과 주적관을 강조했다. 힘을 위한 평화가 전쟁을 부추기는가? 2019년 스톡홀름 스웨덴 의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고 역설했다. 펜스 전 미 부통령에게는 김정은에게 핵은 방어용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 만약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자신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일, 김정은과 두 손을 치켜들고 평화를 외쳤다. 그 사이 북한은 끈질기게 핵 개발을 추진해 마침내 핵무장에 성공했다.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제정. 남한에 대한 핵무기 선제 공격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은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선언했다. 대화로 평화를 지킨다는 주장은 완전히 파산했다. 그런데도 얼마 전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최고의 안보인데 윤 정부가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한다고 비난했다. 그 맹목과 어리석음에 놀랄 뿐이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자가 나쁘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자가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다.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다. 3. 방산대장이 돌아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쟁의 시대, 방산주들의 목표 주가 상향이 이어진다. 세계 곳곳에서 포성이 들리고 무기 수출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센티와 실적이 동시에 좋아질 수밖에. 증권가는 K방산주들이 3분기에도 가파른 성장과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분석한다. 대표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이다. 소부장 중 대표는 코츠테크놀러지. 이달 들어 주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8%, 현대로템 13.4%, LIG 넥스원 13.7% 올랐다. 대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분할 이슈로 한동안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9월 27일부터 재개됐다. 10일은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며 35만 500원의 장을 마감했다. 장중 36만 8,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곧 3분기 실적이 나오겠지만 중간가에서는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로 보고 있다.
교보증권은 1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리포트를 냈다. 제목은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 기대, 3분기 매출액은 2조 9,264억 원, 유이 플러스 47.7%, 영업이익 3,945억 원, OPM 플러스 13.5% 추정.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 영업이익은 25.2%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 향후 실적도 좋게 본다. 지상 방산 매출 기준 수주잔고는 30.3조 원 플러스 루마니아 자주포 1.4조 원는 31.7조 원 폴란드 K9 1차 사업 외에도 25년 이집트 K9, 26년 호주 레드백 K9 2차 사업이 예정돼 있다. 27년에는 폴란드 천무 2차 사업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대하는 또 다른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이다. 보유 중인 미국산 전차가 최고 사양이 아니라고 한다. 게다가 보급형 전차는 모두 40년이 넘은 구식이라 전량 대체가 시급하다고. 모든 전차를 현대화하려면 단기적으로 900여 대, 장기적으로는 1500여 대라고 한다. 어쨌거나 사우디는 계약이 나와봐야 하는 거고, 지금까지 확보한 것만 해도 실적은 충분하다. 전차뿐만 아니라 포탄 등 실탄 수출도 실적에 보탬이 된다. 이런 이유로 교보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43만 3천 원으로 상향했다. NH투자증권도 목표 주가를 기존 33만 원에서 42만 5천 원으로 올렸다. 조정 시 매수라는 얘기인데 나로호 발사한다고 주가 꿈틀거릴 때 6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한다.